네, 공수교대 11-2강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세종의 실수. 무학의 예언이 현실이 되다. 여기서 무학은 무학대사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밝혀드릴 건 무학대사가 있다는 이 예언은요, 사실 야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학대사가 미쳤습니까? 예. 유교국가 조선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내 말대로 궁궐을 짓지 않으면은 뭐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장자가 계승해봐야 장자들은 별 볼 일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맞아 또. 예. 왜냐? 태조 이성계 이 양반도 장남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정종 왕 대접도 못 받았지만 둘째죠. 태종, 이방원 다섯째야. 자, 조선 왕들은 그럼 이쯤 되면은 무슨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냐? 이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조선 왕들은 대대로 쭉 무슨 컴플렉스가 있냐? 나는 반드시 장남으로 왕을 앉혀야겠다. 즉 적자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장자 할 때 그 적자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심했던 왕 두 명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겠지만 그게 선조하고 영조입니다. 예. 그 영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래서 이제 조세상으로 가는 그 원인도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사도세자는 말년쯤 되면 그건 거의 왕을 할 수가 없죠. 진짜 정신병이 극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적자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태종 이방원마저도 결국 장남이었던 양녕대군을 갈아치우고 셋째 충녕으로 왕을 앉힙니다. 자, 세종대왕 태평성대 방방방방방방 잘 가고 있어요. 뭐 한글도 만들고 장영시를 하고 꿍짝꿍짝 해갖고 온갖 이제 발명품 다 만들고 문화군주 하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세종대왕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고도 비만입니다. 그럼 100% 합병증이 뭐가 있냐? 당뇨죠. 그럼 또 100% 합병증이 뭐가 있냐? 눈이 멉니다. 시력을 상실해요.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이방원이, 그러니까 태종 아버지가 야, 고기 좀 덜 먹어. 실화야. 삼시세끼 다 고기 있어야 돼요. 간식에도 고기. 그리고 어느 정도냐? 전하 저기서 저까지 가야 됩니다. 이야, 무려 500m야? 야, 가마 갖고 와. 안 걸어요. 그리고 책만 읽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은 처음 2, 3년은 아버지가 군권 잡고 있었죠. 중간에 했죠. 근데 중간쯤 하다가 이제부터 슬슬 눈이 멀기 시작하고 이제 눕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말년 10년은 누가 했냐? 사실상 세자. 이 사람이 문종이죠. 네, 그래서 세종의 치세는 태종이 좀 봐주고 세종이 직무를 하다가 세자, 향,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문종인데 그래서 일설에는 추구기는 문종의 작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치세가 다 세종이거든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10,000원짜리 지폐 보면 우리 세종대왕님 약간 이렇게 좀 얼굴이 두실두실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세자가 이미 이때서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겁니다. 과로의 조짐이 있었죠. 예. 근데 반면 둘째인 수양대군은 팔팔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구나. 예. 제2의 이방원이었던 거예요.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세종의 실수라고 말하는 게 뭐냐? 수양대군의 원래 이름은 진양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에게도 레이더가 좀 포착이 됐나 봐요. 성격이 괄괄하고 좀 약간씩 선을 넘고 뭐가 있고 나도 뭐 한번 나라를 한번 뭐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농반 진반처럼. 그래서 어느 날 세종이 이때쯤 되면 병상에 있을 때죠. 야 둘째 오라 그래. 예. 야 넌 이름 바꿔라. 예? 너는 네 몸과 마음을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갈고 닦다 할 때 그 숫자예요. 이게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로 해석해야 되냐? 자중해. 너는 왕이 될 기회는 없어. 근데 수양을 안 한 거지. 안 한 거죠.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종이 이미 빌빌대고는 있었으나 사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양대군이라면 형다음엔 내가 해야지 이랬을 것 같은데 결국 세종대왕이 붕어 하시고 문종이 왕위는 올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기력이 쇠했다고. 그래서 3년 만에 꼴까닥. 예. 그리고 이게 수양대군은 자기한테 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로 갑니다. 단종. 예. 여기서도 빡친 거지. 왜? 이때 단종 나이가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원튼 원하지 않든 단종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의지하는 정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정도였냐? 제가 봐도 이건 좀 심했어요. 뭐냐면 삼정승이 누런 딱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도화지죠? 누런 도화지. 그래갖고 단종이 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은 이 노란 딱지를 듭니다. 그래서 세 명, 그러니까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명이 다 들면 아 그리하시오. 둘이 들고 있었고 하나가 안 들고 있으면 이러다가 이제 한 명만 들거나 안 들면 그건 하지 마시오. 즉 누런 딱지 보고 들고 안 들고 이걸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황표 정치라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빡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아버지인 태종은 뭘 했냐? 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니들은 그냥 빠져. 아버지가 직접 6 판서를 다 만났잖아요. 6조 직계제. 이걸 수양대군이 안 봤을 리가 없거든. 이거 보고서 와 우리 아버지 집안 멋있다 이러고 있는 애한테 이걸 보여주니. 예. 그리고는 맨날 단종은 수양대군 불렀고 숙부 나를 많이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말로는 예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유 노란 딱지나 보는 놈이 아이고 이러고 있었겠죠. 예. 이때 노란 딱지 대장이 누구냐? 이게 김종서예요. 그 겨울비 김종서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김종서도 문신이었죠. 예. 근데 이것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뭐가 있죠? 두만강을 개척했다. 두만강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경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여진의 그 육진, 두만강을 개척했던 그 김종서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야, 얘는 학문도 돼, 무술도 잘해, 국경도 넓혀.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이 꼴까닥 하실 때 뻔한 거죠. 이제 그 고명대신이라고 있습니다. 고명대신이 뭐냐? 왕이 유언을 남기는 대신이에요.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죠. 당연히 끼었죠. 여기도 끼고 문종 때도 끼고. 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정인지 있고 황보씨입니다. 황보인 그리고 정인지 이렇게 셋이서 황표 정치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 들었다가 내렸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용광로2 수양대군에게 누가 찾아가냐?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누구였냐? 여기서 그 인물이 소환됩니다. 바로 양녕대군.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
너는 내 꼴나지 마라. 기회는 찬스다. 잡어. 예. 실제로 양녕대군이 수양대군에게 엄청나게 푸시를 했다고 해요. 예. 너는 내 꼴나면 안 돼. 내 꼴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이제 수양이 점점 불태우고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확 부은 게 누구냐? 그게 한명입니다. 제가 고려사 최충 얘기할 때 네가 무슨 해동공자야 한명회지 했던 그 한명회예요. 한명회의 할아버지하고 부친은요 나름 조선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했냐? 그래서 조선이란 이름을 정해갖고 명나라에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 한명회의 손조들이 그 사신에 끼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명회는 왠진 모르겠는데 학문에도 별로 뜻이 없고 뭔가 이상한 잡기에만 능하고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 유교를 공부한 게 아니고 자꾸 뭐 점치는 거 공부하고 역술 공부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벼슬도 안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한국사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알려드릴게요. 조선은 요 초기에만 해도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려처럼 대놓고 음서 이렇게는 안 하고 문음이라고 했어요. 문음. 고려 음서하고 뭐가 차이냐? 5품 이상이면 다 음서였잖아요. 고려는. 근데 문음은 2품. 즉 내 아버지가 2품 이상한 고위직이야. 그러면 그래? 아들은 그냥 벼슬 하나 줘라. 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명회의 별명이 뭐였냐면 개경에 다 쓰러져가는 궁궐이 하나 있는데 야, 너 그 궁궐이나 관리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문화재 관리사야. 요즘 문화재 관리사는 되게 훌륭한 직업이죠. 근데 이 당시에 문화재 관리사는 말 그대로 그냥 쓰러져가는 궁궐 그거 하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의 일상이 뭐겠어. 그래갖고 뭐 어디 잡초 난 데 없나? 잡초 뽑고 그냥 술 먹고 자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별명이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펌프 넣고 한명회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수양대군을 만들 수양대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장자방이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알아봐 준 거죠. 장자방이 누구냐? 유방이 한나라를 건설할 때 1등 책사 장량입니다. 장량. 예.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자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는 나의 장량이다. 오케이. 앞으로 모든 계략과 정보와 정치적인 거는 다 너한테 일임한다. 수양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여기서 작품이 하나 탄생하죠. 그게 개, 유, 정, 난입니다. 이때 당연히 누가 제일 먼저 제거되냐? 뻔한 거죠. 뭐 그죠? 한명회가 설생부 딱 만났는데 1등 김종서 겨울비 빡! 예. 간 거죠. 그 2등 황보인 일로와 빡! 근데 3등 정인지 충성! 예, 정인지는 변절해요. 여기서 지편전에서 큰 세종이 키웠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 둘이 헷가닥 변절을 합니다. 근데 정인지는 그렇다 쳐요. 왜? 이 양반은 이미 한물간 노인네였거든. 근데 진짜 실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절의 아이콘으로 괴로움을 당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 신숙주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민간에도 있죠. 숙주나물은 먹지 마. 먹어도 금방 먹어야지. 좀만 지나면 쉰다. 예. 이게 신숙주 조롱하는 겁니다. 신숙주처럼 변절돼. 맛이 가. 이 의미예요. 예. 평생 이러고 살았대요. 어쩔 수 없이. 뭐 자기 선택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죠? 반면 절대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죽어서 사육신이 돼갖고 저기 노량진에 사육신 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살아 있음에도 세조가 그렇게 불렀는데 벼슬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육신. 이 생육신 중에 대표가 한 명 있어요. 김시습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꼽아도 괜찮을 사람입니다. 최치원급이에요, 거의.
3살 때 이미 한문 다 띄고 그랬고 세종이 불렀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인고? 예, 김시습이라고 합니다. 어허, 똑똑하도다. 그래갖고 세종대왕이 직접 비단을 하사했던 소년 천재예요. 그래갖고 세조가 야, 내가 그 아들이야. 김시습. 누구십니까? 아, 내가 그 아들 세조라. 아, 수양대군. 예, 그러니까 이쪽 사육신, 생육신들의 특징은 뭐냐? 왕을 왕이라고 안 불러요. 수양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김시습은 그 뒤로 자꾸 찾아오니까 아예 그냥 잠수를 부악 타갖고 남긴 건 뭐만 남은 거였냐? 금, 오, 신, 화. 예.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죠. 근데 한문 소설이에요. 예. 요거는 아마 국어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금오신화. 그래서 금오신화도 실제 보면은 딱 읽다 보면은 이거 수양대군 까는 내용이네 이런 편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지옥을 갔었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갖고 다 쓸어버리고 예, 그게 딱 들으면 수양대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편인데 예, 한 5분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살인파는 아직 안 찾으셔도 됩니다. 조선 건국파가 또 소수만 남아. 이 사건이 뭐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관악파를 키워요. 그리고 관악파가 강화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종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악파가 결국은 개유정란 때 거의 또 정리가 됩니다. 왜? 집현전의 대다수도 또 수양대군 말을 안 들었거든. 심지어 수양대군이 이때 충격이 되게 컸대요. 뭐냐? 집현전이 작전을 쓴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산문이나 백학년 이런 애들이 처음에 세조가 집권한 초기에는 예, 그래야죠. 예. 그러면서 암살 시도를 하다가 걸려요. 예. 김질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이 사건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진짜 용광로 태종하고 용광로일 뻔했던 세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뭐냐? 자, 보세요. 태종이 뭔가 사고는 쳤지만 태종은 뭔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 죽여도. 오케이. 관악파로 돌파. 대안이 나와요. 근데 세조는 어떻게 했냐? 다 죽여. 집현전 폐쇄해. 이 집현전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없어요. 나중에 성종이 부활시켰는데 이름을 바꾸죠. 홍문관으로. 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폐쇄합니다. 그래갖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한번 이렇게 죽을 뻔하고 나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10명 안 짝인 것 같아. 걔네만 갖고 정치를 할 거야. 그 소수 측근만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완전 저질이죠. 자기가 뭔가 사고를 쳤으면 대안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수양 너는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닮을 수는 있지. 근데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 측근 바로 누구냐? 그 중에서도 둘로 압축하자면 한명회와 신숙주만 데리고 정치를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세조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집현전 암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조 때 난이 2번 일어납니다. 이시의 난, 이징옥의 난. 이게 컸어요, 이게. 그때는 심지어 한명회도 의심했대요. 그러니까 세조가 의심병에 걸린 거지. 예. 그러니까 난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다가 야사지만 또 무슨 일도 있죠? 단종의 어머니가 갑자기 꿈에 나타납니다. 현덕왕후라는 분인데
수양, 우리 아들 죽이고 왕하니 조수?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에이, 퇴! 침을 맞았는데, 그래서 부스럼이 생기셔갖고, 온몸에 부스럼이 퍼져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신하들도 안 만나요. 만나도 이렇게 발치고, 이렇게 얼굴 가린 상태에서, 왜 왔어? 예, 이런 거,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세조는 의욕은 좋았는데, 그냥 망한 거죠, 한마디로. 예. 이 소수축분. 얘네가 바로 누굴까요? 얘네가. 그래도 우리는 세조를 사수한 사람들이다. 이게 훈구파입니다. 즉, 계유정란으로 살아남은 소수축근들. 이게 훈구파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들은 이 중앙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야, 지들끼리 한다더니 잘 논나? 더 안 오는 거죠. 더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양대군은 진짜 용두사미의 대명사인 거예요. 분명히 태종 이방원을 꿈꿨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 작업을 할 때 불경을 한글로 바꿀 때에도 수양대군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자질과 소질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달랐던 점은 뭐냐? 할아버지는 뭔가 사고를 치면 대안을 내놓는데 손자인 수양은 사고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부스럼병도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예. 본인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충청도와 경북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살인파와 결국 지지고 볶다가 훈구파만 남은 상황. 자, 그럼 수양대군 이후 8대 예종, 9대 성종, 그리고 10대 아니지? 8대 예종, 9대 성종, 그렇죠. 10대 연산군. 네, 여기는 다음 촬영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촬영 때까지요. 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아주 신묘하죠. 꼭 수양대군 같죠. 예, 그러나 몸 건강하시고 진짜 코로나 특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수교대 11-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